점점점 자신을 좀 가리고 거리를 좀 두고 조심하고 말을 줄이고 그러면 더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 자체는 그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드렸더니 그러면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건가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런 거를 이제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다.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를 줄이거나 막 꼬여버린 그런 관계가 있으면 관계를 끊거나 만약에 직장에서 그렇게 꼬였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폭제일 뿐이라서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언젠가 다른 직장을 옮겨도 또 이런 게 반복될 수가 있는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사람 관계 없이 가볍게만 만나면서 내일 하면서 그렇게 지내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사람의 마음은 이제 양면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 쪽에 집중하면서 지내는 부분만 100% 되면 또 아쉬움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친밀한 유대감을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다 누구나. 그래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오늘 사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다가가다가 또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서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우선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나는 예전부터 뭐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기질이나 뭐 성향적인 거죠. 나는 좀 오래 걸린다. 관계에서 오래 보고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적응하는 기질이라고 하죠. 아무런 문제 없고 아주 초반에는 아주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체,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성향이 어떻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 양면이 있고요. 좋은 성격, 뭐 나쁜 성격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나의 면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예요. 지금 화면에 띄어진 거 밑에 부분에 다 나옵니다. 내 사생활이나 실제 성격이 알려질까봐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 직장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가 또 있죠. 일도 잘하면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또 친해지다 보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또 거리를 두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나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거. 사연 주신 분이 여기 와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쭉 들으셨을 텐데 포커스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본인 성격, 실제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길래 그게 알려질까봐 우려를 하시는 건가? 실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본인이 그 지금 우려하시는 그게 뭔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말씀하시기 좀 쉽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건데 누구나 있어요. 성격적으로 내가 가지면 내가 내 마음을 알죠.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가리게 되는 거죠. 우려스러운 거고.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지기 싫은 실제 성격이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봤더니 실제 성격은 촐싹맞고 푼수같이 느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촐싹맞고 푼수 같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단어들이 조합된 문장이지만 사람마다 이 단어를 쓰는 뉘앙스가 다 다르거든요. 본인은 촐싹맞고 푼수 같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의 주연이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말씀하셔도 좋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나 말하는 그런 패턴을 표현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내적으로 진지한 면도 있는데 또 반면에 내적으로 흥이 많아서 그게 표면적으로는 가벼워 보일 것 같다. 추가로 또 궁금한 거는 가벼워 보인다는 거는 또 본인한테는 어떤 건가? 아마 뉘앙스가 가벼워 보이는 거 별로고 숨기고 싶은 부분인 것 같은데 촐싹맞고 푼수 같고 가벼워 보이는 게 본인한테는 어떤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게 전혀 아니라서 그냥 본인 마음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나한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를 봐서 그게 또 나의 어려움의 시작이 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복적으로 나를 그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는 안 좋다라고 계속 주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오히려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귀엽다, 그게 매력일 수 있다, 그걸 귀엽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게 인간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쵸?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라벤더님의 관점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직장에서는 이런 면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나는. 사실 말투도 애 같다, 나는. 그리고 쓰는 언어도 성숙하지가 않다, 어른스럽지 않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말투를 쓰면 안 좋게 볼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대략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애기 같은 말투를 스스로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 뭐 애교 있다, 귀엽다, 이런 평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무기 삼아서 오히려 관계도 잘 맺거나 윗사람한테도 그걸 무기 삼아서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나 이런 거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본인은 반대로 이거는 뭔가 안 되는 거고 안 좋은 거고 라고 생각이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그 이유가 또 있으실 거고, 직장에서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펭수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펭수에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무렵에 영상을 찍은 건데, 펭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내용이었죠. 직장인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직장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어른스러움에 대한 부담감의 반작용으로 펭수같이 아이 같은 10살짜리면 그거를 스스럼없이 막 표현하는 그런 면을 동경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한 건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닌데를 경험하실 것 같고, 댓글들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싫어하는 게 정말 많다. 그런데 동료들한테는 다른 사람 욕하는 거나 불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하게 된다. 물론 의도치 않게 튀어나올 때도 있다. 그렇죠? 직장에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어렵고 조심스러우니까 점점점 자신을 좀 가리고 거리를 좀 두고 조심하고 말을 줄이고, 그러면 더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불편한지를 또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내 마음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성적이다. 근데 직장에서는 1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거의 제 감정도 표현을 안 한다. 직장 분위기가 좀 딱딱하다. 하는 일이 좀 세고 거친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위기다. 그럴 수 있죠. 직장마다 그것도 다를 수 있죠. 대부분의 직장이 감정보다는 이성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가진 이런 면에 대해서 위축이 되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런데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에는 좀 더 그 전을 보면 좋아요. 내가 직장 다니기 전에는 그러면 아까부터 말씀하신 뭐 푼수 같다, 촐싹된다, 가벼워 보이는 것 같다, 아이 같다, 성숙하지 않은 언어를 쓴다, 감정 기복도 크다, 불만도 있다, 이런 면을 직장 다니기 전에는 내가 가진 이런 내 안에 있는 면을 그렇게 많이 싫어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보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구분이 좀 됩니다. 물론 직장적인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원인인가, 아니면 그거 역시도 기폭제인 건가. 사연 주신 분과는 또 다르게 본인이 숨기고 싶은 모습이 게으르고 성격 급하고 진실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숨긴다는 분도 계시고요. 분노가 많고 우울한 성격을 숨기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조용한 걸 숨기고 싶은 분도 계시고, 다크한 부분을 숨기고 싶은 분도 계시고요. 내가 어떤 나의 부분을 숨기고 싶은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대 측면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가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일을 잘하면서 유머러스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본인의 이유가 또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이미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일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은 이유가 뭔지, 뭐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본받고 싶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뭔가 직장에서 잘 풀리거나 승진 잘 되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 반대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또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게 왜 이상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인다. 여유 있지만 일도 잘하는 사람,
유머라는 게 이제 여유의 한 측면이었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평판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쵸? 뒷얘기 많이 하니까 그걸 알면서 충격 먹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이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없는 남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내가 없으면 내가 이런 처지가 되겠구나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면서 더 조심스럽게 평판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더 알게 되면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사람들끼리 뒷얘기하는 게 문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이 원래 그런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거를 바꾸긴 참 힘들 수 있고, 오히려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서 나는 왜 사람들이 평판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말한다라는 것에 집중이 될까? 평판을 말하건 말건 남들이 그런 분위기건 말건 그거에 크게 집중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요. 자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저함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평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평판이라는 부분에 신경 쓰는 이유. 그런 평판 때문에 놀란 적이 있던가, 평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나, 평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남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신경 써라 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거든요. 보통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문화상 유교 문화와 관련될 수도 있고, 체면 관련된 문화죠. 나의 고유한 성향이나 나의 지금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조심해라 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자라다 보면 나보다는 남 쪽으로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죠.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악순환의 원인이고, 성숙하게 윗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제 성숙하지 못하다 말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성숙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자꾸 많이 맞추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성숙하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그런 행동가짐이나 이런 게 점점 쌓이게 되지만 마음속 안에는 전혀 성숙하지 않고 아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거를 이런 경우에는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무시하게 되고 억누르게 돼서 오히려 쌓였다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판에 대한 부분이 경험이 있으시군요. 평판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 대학 때 동기 여자애가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